네, 다음 달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줄어든 대신에 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과 조직 개편안으로 관심이 쏠리는데요. 올해 주총 포인트 산업부 김경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좀 조용하려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예년과는 사뭇 다른데요. 대신 네. 올해 주총 시즌에는 그 행동주의보다는 사내외 이사진 개편, 네.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들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 삼성물산이나 KTNG,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해서 그 주주 행동을 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아직 별다른 주주 제한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주주 제한이라는 게 그 주총 소집 통지, 그러니까 금감원 다트 공시에 올라오기 6주 전에는 네. 회사에 서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행동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점쳐볼 수 있습니다. 2월 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상장사들의 정기 주총이 3월 중순께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주주 제한의 접수 마감은 1월 말에서 정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이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영국의 헤지 펀드와 미국의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리를 비롯해 5곳의 헤지 펀드로부터 자사주 매입 등의 그 주주 제한을 받았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이런 주주 제한이 전혀 없었고 그냥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삼성물산 주주 행동에 참가했던 펠리서 캐피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펠리서 캐피털은 지난해 SK 스퀘어에서도 그 자사주 취득을 요구했고 그 후 꽤 재미를 봤고 지분을 대부분 매각해서 이제 발언권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펠리서 캐피털 역시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그 활동 둔화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영국의 기업 거버넌스 리서치 기관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곳이 발표한 그 2025년 주주 행동주의 연례 보고서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지난해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의 대상이 된 곳이 총 66곳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66곳으로 네. 2023년에 77곳보다 약 14%, 그러니까 개수로는 11개국, 퍼센티지로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 100곳 중에 51곳이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것, 활동이 둔해진 이유로 그 주주 제한을 할 주주 행동에 나서 약간 명분을 잃어버린 거죠. 특히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거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로 내세우는 요구 사안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내내 이런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 연합의 그 요구를 부결시켰지만 네. 올해 결국에는 약간 1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 소각과 4천억 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요구할 것 같은 걸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내놔 버리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도 좀 잠잠한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굳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개선된 밸류업 정책, 개선된 주주 환원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서 뭘 더 요구하고 나서는 게 직관적으로도 그리 설득력이 네. 없지 않나요? 그런 이유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그 주주 제한이 줄어든 이유로 그 주총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도 소강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2023년에 가장 성공한 주주 행동 중에 하나로 꼽혔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물산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부결이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 자본시장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주 제한이 주총을 통과할 확률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5개 중에 1개가 통과되면 잘 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취득 요구가 소액주주들의 반대를 받거나 실효성을 두지 못하는 요구도 있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행동이 약간 둔화된 이유에는 그 정기주총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주총 통과도 어렵거니와 성과도 없었다. 뭐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여하튼 그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행동이 그렇게 탄력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건데요. 네네. 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파트너스나 라이프 자산운용 등이 약간 성공 사례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그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주주 행동들이 의결권 자문사나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도 일단 이번 주총에서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번 주총의 관전 포인트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총에서 이렇게 주총 안건들을 쭉 보면은 되게 예전보다 두드려진 게 사회이사나 사내외이사의 전문가들이 포진한다던가 약간 그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 일단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자면은 네. 삼성전자에는 이번에 사내외이사진으로 반도체 전문가들을 약 3명 정도 신규 선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사회이사로는 그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혁재 교수가 내정됐고요. 네네. 사내이사로는 지난해 부회장 취임한 전영현 DS 부문장과 송재혁 DS 부문 CTO가 주총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삼성전자에 특히 사회이사에 반도체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약간 절치무심하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뭐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그 교체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IT와 반도체 중심 전문가의 사내이사가 내정됐는데요. 예.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현대차 최초의 여성 사내이사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특이할 점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사회이사로 영입됩니다. 신임 사회이사 후보로는 김수희 씨라고 전 그 CPPIB 글로벌 대표, 그다음에 네.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 벤자민 탄 전 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이 추천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석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그 신임 사회이사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총수들이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도 미등기 이사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네.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이런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장 같은 경우는 2019년 말 이후 5년 넘게 등기 이사 임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동시에 이제 정의선 회장, 총수 얘기를 하자면은 정의선 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정 회장은 지금 그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 세 곳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보수를 현대차와 모비스에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아가 이사 보수 한도를 획기적으로 약 2배가량 높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의선 회장한테도 연봉을 주겠다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총에서 이 안건이 무난히 승인이 된다면은 아마도 정의선은 재계 총수 중에 연봉 킹 넘버1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사진 이제 관련 안건 살펴봤고 주주들을 위한 안건으로는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금융 당국에서 했던 얘기가 밸류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뚜렷한 변화를 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코인데요. 네네. 포스코홀딩스의 회장의 3연임에 필요한 그 가결 정족수를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을 3번 하고 싶으면은 그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으라는 건데 사실상 뭐 거의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제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살펴봤고 또 다른 주총 안건들도 살펴보면요. 네, 뭐 매년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밸류업
그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그 주주 환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추가로 3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 역시 향후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자기 주식 2%를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